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시간이 늦었는데 긴급으로 영상 번개를 하나 또 찍게 됐습니다. 현장은 메이플자이고요. 제가 원래 메이플자이를 그 59A부터 나머지 평형 때까지 이제 영상을 하나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그 일분양자분들이 43과 49 타입들이 이제 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왜 우리 거는 안 찍었냐, 우리가 사실 고민이 좀 많은데 집이 좀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분석 영상 때 이제 언급은 했었거든요. 43하고 49 타입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쪽 수도권 지역에서 접해본 바로는 왜 그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신혼부부들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수납보다는 그냥 좀 예쁘게 꾸미는 경향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케바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달라서 그냥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다시 홈스타일링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 평면도 용지를 프린트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또 몇 분이 이제 연락도 주시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얘기인즉슨 여기가 막 4인 가족, 5인 가족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 세대가 아니라 4인 세대가 5인 세대, 심지어는 5인 세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어떤 수납 보강에 대한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찍어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저의 컨텐츠를 좀 사랑해 주시고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사전 점검 전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에 제가 오늘 좀 일과를 마치고 그 평면도에 나온 수치를 한번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조금 수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은 러프하게 제가 한번 잡아봐가지고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삼아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3 AB 타입이랑 그 다음에 49 ABC D 타입을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도 찍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납 보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겠다라는 거를, 뭐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로, 기존 가구로는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브라스코 맞춤 제작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저희 브라스코 보시면 이 채널을 눌러 가시고 저희 채널 심볼 있잖아요. 그거 눌러서 저희 소비자 리뷰 중에서 신혼희망타운들, 그리고 이제 좀 평형 타입이 낮은 게 아마 51 타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59보다 작은 그 51 타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판교 대장지구의 신혼희망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과천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들의 소비자 그 설치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3 AB는 조금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그 49 ABC D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유사한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브라스코 채널 뭐 구독해 주시든 좋아요는 다른 분들처럼 뭐 안 누르셔도 되지만, 채널에 한 번 정도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꾸몄구나, 제가 막 인터뷰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제품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소파부터 식탁부터 웬만한 수납 가구까지가 다 그 아파트에 마침 옵션처럼 주문 제작이 가능하니까 잘 봐주세요 한번. 자, 그러면 평면도 분석 43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2,900이 나오는데 2,900을 했을 때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붙박이가 3통짜리가 들어가요. 슬라이딩이 됐든 여다지가 됐든.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최소 사이즈는 적어도 580 플러스 문짝하면 한 600 정도를 잡았을 때 여러분 이 공간이 2,3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침대로 창문을 가릴 순 없잖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 발코니도 이거는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이것까지 영상에 이제 접목시키면 너무 길어져요, 영상이. 이것도 하나의 붙박이로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블라인드를 쳐야겠죠. 왜냐면 햇빛 유해 광선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동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1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00짜리 캘리포니아 킹은 문이 안 닫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킹 사이즈인 1600짜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미 이 통로도 사실은 10cm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살짝 침대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침대 헤드가 있는 제품을 놓으면 아예 슬라이딩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의 매트리스 사이즈가 2000이기 때문에 이 넓이에 상관없이 이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공간이 일단은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침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을 수는 있지만 뒤에 있는 공간에 동선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84 타입조차도 헤드를 안 했어요. 왜? 이 앞에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84 타입인데 여다지에 침대를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대 자체를 헤드에 있는 제품을 쓰면 붙박이를 못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헤드 없으면 어떻게 자냐? 실제적으로 요즘에 헤드용 쿠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문제인데 제가 조금은 걱정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3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을 열었을 때 간섭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결국은 다시 슬라이딩으로 가서 슬라이딩으로 가면 얼마까지 나와요? 한 700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700을 빼고 2000짜리를 침대를 놨을 때 어쨌든 간에 20cm의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정말로 뭐 예쁜 집은 하긴 어렵지만 일단 수납이 중요하다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방 하나는 수납과 침대 위주로 놓는 방법밖에 없고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붙박이를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 부분 쪽에는 잘 안 입는 옷이나 창고용으로 쓰고 자주 입는 거는 이 침대가 어쨌든 문까지 침투를 하지 않으니 여기에 이 공간을 주로 활동 장소로 2통 정도를 주로 많이 쓰는 옷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지금 방도가 없어요. 뭐 큰 침대를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붙박이 안에 침대라고 해서 붙박이를 이렇게 H자로 놓고 위로도 수납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붙박이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침대를 한 번 시키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로 저희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해왔지만 저는 홈스타일링 때 이거를 비추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있는 공간이 다 날아갑니다. 양쪽에 있는 옷은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제 얘기가 정답인 것보다는 뭐가 우선순위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옷을 넣는 게 수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슬라이딩 장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침대를 놓는 헤드 없는 침대를 놓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43A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43B도 마찬가지니까 B는 또 이따가 다뤄보고 일단은 A에서는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침대를 놓는 그 방법은 일단 제일 추천하는 바이고 그 43B 타입도 한번 그 안방의 붙박이 부분 한번 볼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3AB에 지금 일단은 안방에 침대에 놓는 그 모양을 한번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고요. 거의 동일하고 이제 아이방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은 43AB를 지금 동시에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발코니에 있는 이 발코니 하나가 이제 더 생겼지만 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안방은 일단 끝냈고 아이들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이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과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따 거실 설명하는 거는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너스 공간 하나가 생겼네. 저희가 발코니 대피 공간.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점은 아무래도 이 공간까지도 수납을 쓸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단점이 발동하는 게 이 공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여기 입주민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거, 이거 제가 조금은 잘못 잰 것 같아요. 이게 1600이 아니라 여기도 2000일 거예요. 자, 여기다도 애들 옷을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놈의 스위치. 스위치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 제가 작은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공간에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싫었어요. 심지어는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보다 평수가 조금은 크지라도 이상한 기둥이 들어가 있는 집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게 좁은 그런 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미 저희 과천하고 판교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했냐, 바로 아까 눈치는 채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거예요. 이 벽에 있었던 이 스위치를, 이 공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다려왔는데 저희는 사실은 좀 건설사 쪽하고도 이제 인볼브가 돼 있는 데라서 바로 이 스위치를 옆으로 빼는 거를 한 4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몬테소리라는 그 교구장을 집어넣으려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저희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박이를 놓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까 안방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는 원래는 슬라이딩을 많이 안 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문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한 10cm가 튀어나온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마감을 하는데, 역시 이분들도 역시 어쨌든 간에 끝까지 빼서 옷이라도 하나를 위아래로 거는 게 중요하기에 스위치를 옆으로 뺐고, 이거를 직접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솔직히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좀 조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깔끔하게 이렇게 스위치를 썼는데,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하나 얻어 걸린 게, 이게 스위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조금 답답해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 있긴 있는데, 뭐 어차피 지금 수납이 우선이라고 치자면 이 스위치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문 열자마자 쉽게 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GS건설에는 어떻게 보면 자이도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눌러야 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원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측면으로 돼 있으면 들어와서 한번 쳐다보고 누르고 맞추고 눌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마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보다는 끝까지 조금이라도 수납이 아쉬운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빼는 방향이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니야, 우린 답답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 스위치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쁜 상황이 아닌 게, 건설사에서 보통 주는 방식들은 이 스위치가 여기 있어도 가다가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잘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끝까지 이용을 하고, 측면에다가 거울을 부착을 하든 아니면 좀 답답해서 이쪽에 뭐 옷걸이를 세우든, 그거는 이제 다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 실측할 때 원하시는 대로 실측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뤄본 소형 평형대 아파트 분들은 이게 하나의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게 공구죠. 몇백 팀이 합니다. 한 아파트당. 그래서 결국은 저는 작은 장은 이렇게 끝까지 빼는 게, 물론 뭐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더라고요. 보일러선이 짧아서. 그리고 제가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이거 하나는 부탁드리는 게, 이걸 원래 안 해왔던 업체들한테 부탁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런 인테리어 관련 또는 이런 뭐 말 그대로 이 대량으로 납품하고 예전부터 전문적으로 이걸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들은 아니지만 이걸 이쪽으로 마감을 빼는 행동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접해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명칭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가구한테 이거 스위치 빼주세요 하면 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싸제 가구 중에서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겨울에 춥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걸 손을 대면 건설사 쪽에서 아무래도 왜 아이폰을 직접 뚜껑을 여는 순간에 A센터에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브라스코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절대로 어지간하면 흉내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애들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 공간에, 우리 B타입들도 보여드리니까 이 공간에 1600 아니라 아마 2000 정도 되니까 한 1800짜리를 놓겠죠 하고,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B타입 같은 경우는 창문을 가리게 되죠.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도 열려요. 아쉬운 대로 여기에 붙박이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쪽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모자라게 갈게요. 무슨 어떤 결로나 이런 거를 혹시 시비 거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 쪽에서 살짝 톨러런스를 들고 여기처럼 밀착형이 아닌 살짝 창문 사이에 어떤 틈을 만들어서, 왜 커튼박스가 있다면 살짝 커튼박스의 한 3분의 2 지점 정도는 저희가 건들지 않은 그런 상황을 아마 연출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침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 침대는 반대하고, 차라리 이게 지금 폭이 2600 나오고 이 길이가 2900 나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는 붙박이를 했을 때, 근데 어차피 슬라이딩으로 간다면 차라리 침대 2개를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그냥 아싸리 이런 식으로 퀸 침대 하나에도 애들 2명이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납 침대로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수납 침대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방도 굉장히 수납이 부족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를 저희가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밑으로는 이물질이 안 들어가지만 서랍은 안정적으로 어떤 그 애들 손이 다치지도 않고 서랍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책장 같은 게 보이죠. 자, 먼저 수납 침대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브라스코 매장에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불장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 저희 동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큰 평형 타입 분들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안쪽에 이제 이불이 다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불을 집어넣어야 되냐, 매번마다 저희 신랑들 보고 이거를 들어달라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허리도 아프고 이미 허리 아프신 분들 많고. 근데 이불은 1년에 한 번만 꺼내기 때문에 이쪽 센터는 이불이고, 자, 이쪽은 바로 저희가 서랍을 넣는데 기성 가구에는 그 덜컹거리는 서랍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는 서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옷이든 뭐 장난감이든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기성 가구는 이 밑으로 먼지하고 이런 뭐 머리끈부터 시작해서 동전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밑을 막아달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둔촌동 포레온, 파크 포레온 때부터 새로 선보였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서랍 밑에 있는 레일이 구리스가 안 묻어요. 아이들이 이 안 다치게끔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붙박이에만 적용시켰던 댐핑을 바로 일반 우리 수납 침대 모든 저희 수납 그 서랍에 이런 식으로 그 댐핑 기능을 기분 좋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헤드 없이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주문 제작 가능하고, 원하면 그래도 얇은 헤드에 이런 식으로 뭐 USB를 이렇게 함몰시키는 경우도 사람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제 가드가 문제인데 기존에 오늘의 집에서 파는, 네이버에서 파는 가드도 충분히 이거하고 지금 색상 매칭이 되기 때문에 가드는 싸제로 구입해서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가드를 빼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납 침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붙박이를 하면 그 안에 이불장이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 그건 뭐냐면 옷이라도 하나를 더 걸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1년에 한 번만 꺼내는 그 이불을 어느 정도는 시야에서 조금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1년에 한 번만 꺼내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수납 침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불을 집어넣고 또는 일부 계절 옷을 집어넣으면 되고, 이쪽은 오히려 어떤 양말, 속옷 이런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바로 러비놈이라는 제품인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해요. 웬만한 온라인에 있는 제품은 이기고 본드 냄새도 안 나고 이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칸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재밌는 부분인 게, 저희 매장에 이게 이제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물론 고정장치가 있어서 자주 옮기지 않지만 고정장치를 푸시면 이거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방은 좀 밝은 버전이 하나 나오고, 좀 서재로 쓰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 스타벅스 버전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 책이 막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티가 안 나게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저 이쪽에는 이과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건 이런 제품이 나오면 양면이 다 포르말리드가 안 나오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가 온라인상으로 가격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 사람이 아닌 게 아무래도 OEM 공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를 제가 미끼 상품으로 들리는 게 이게 지금 길이가 한 3,0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100만원 중반대도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큰 책장들이 다 한 300~400만원 나가는데 요거는 제가 좀 경망스럽게 들릴 수는 있지만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진짜 안 사면 바보가 될 정도로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이 이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이거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게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컨 모델이기 때문에 샘플이기 때문에 이 위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천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책장은 어떤 벽지 유실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 방에 가는 버전인데 잘 보시면 이 위쪽에 이렇게 행거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충분히 옮기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책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점인 게 이 서랍이 이 화면 속에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길게 나옵니다. 네, 이게 저희가 5번이나 바뀌어서 이렇게 서랍이 끝까지 나오는 제품은 시중에 저희 제품밖에 없어요. 보통은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게 깊고 끝까지 모든 게 서랍이어야 되고 이렇게 끝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길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저희 브라스코 가구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한번 저희 제품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소형 평형대 25평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침대를 중간에 함몰시키면 이렇게 책을 양쪽으로도 놓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옮겨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행거처럼 벽지 유실이나 실리콘 자국이 안 남는 제품이라서 나중에 이 집을 매도하시거나 또는 뭐 전세 월세를 내릴 때 얼마든지 이 제품을 다음 집으로 천장고가 같다면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 쪽 인원은 써야겠지만 저희는 이제 가구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없어지거든요. 그 설치팀들이 항상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 수납 침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톤 앤 매너를 맞췄고요. 창틀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해요. 분명히 아까 서랍이 3개가 있었는데 왜 여기는 2개일까?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책상하고 간섭이 생기면 안 열릴 걸 대비해서 또 저희 소비자분들이 이것도 살려주셔야 돼요. 이게 서랍이 나오다가 걸리는 게 얼마나 좀 민망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또 이렇게 수납으로 바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구는 어때요?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반장처럼 낮은 것도 있고. 문제는 뭐냐? 이 위에 있는 공간이 깨끗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또 리빙 박스하고 장난감 박스, 보드게임, 나이키 신발 박스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저희 소비자분들이 방은 좁더라도 어차피 뒤에 마감판이 없으니까 투과성은 있어서 넓어 보이고, 이렇게 기역자 형태든 일자 형태든 그 집의 구성원에 맞춰서 마음껏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저희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 침대와 옆에 있는 책장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사실은 우리 기성 가구에 하나 사는 가격으로 2개를 살 정도로 가격이 괜찮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진인데, 집은 작은데 왜들 이렇게 전자피아노를 다 가지고 계시는지 애들이 사달라고 하거든요. 특히 여자친 이제 우리 딸들이 따님들이 전자피아노 사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사줄 수가 또 없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저희 쪽에는 20개 우리 신랑들이 도저히 이거를 거실 쪽으로 빼기가 너무 싫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파서 피아노를 넣든 이케아 놀이 세트를 넣든 이런 것들이 컴바인으로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대와 붙박이를 이렇게 세트로 맞추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이런 서재가 필요하면 그 집의 용도에 따라서 헤드가 정 필요하면 이렇게 얇게라도 만들어 드려요. 그래도 여기 애들 머리대가 뭐 커튼에 묻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음껏 제가 해드릴 수는 있고, 말 그대로 이런 식의 그 책장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놓는 거를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아마 이따가 49 타입 때 제가 아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있거든. 이렇게 기둥과 문 사이에 딱 안성맞춤으로 짠 맞추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마 개포자일 거예요. 개포자의 소형 타입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왜냐하면 맞춤 제작이 없어졌거든요. 공방들이 다. 그리고 또 나무로 된 맞춤 제작은 요즘 모던하게 나가는 분들, 모던하게 꾸미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 34평형 때 이제 이런 넓은 방에 적용되는 거라서 조금 부러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 방이기 때문에 매트리스 위에 여기에다가 방석을 놔서 이렇게 여러 명이 틱톡이나 유튜브 보려고 이렇게 쇼파베드처럼 이용하려고 측면에다가 이렇게 헤드를, 이 안쪽에 보면 다 컨센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놨을 때 아이들의 책 사이즈 틀린 게 소위 말해서 뽀록이 안 납니다. 티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물건을 집어넣기 위해서 또 이런 박스 같은 경우도 제가 2개까지는 무료로 해드리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옷장을 안 하는데 위아래로 옷이라도 좀 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런 식이라도 연결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 그대로 정말 주문 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렇게 길게 해서 두 친구를 이렇게 앉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공부에 진심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독서실 책상을 함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 아들 방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침대를 이 안쪽에다 함몰시켰는데, 아까 분명히 루카 부장님, 저 친구가 우리들한테는 어떤 수납 안에 침대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안방이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를 사실은 하실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회사를 쓰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거는 저희 딸 방이고, 이렇게 기억돼서 이 공간이 왜 비었냐, 이제 이 친구가 거울을 놓는데요. 거울 본데요. 이 조그만 녀석이. 그래서 여기다 거울을 놓고 여기서는 이제 숙제나 공부하라고 제가 이제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수납 침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필수 사항인 것 같고, 이 책장 같은 경우는 기후식품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성 가구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 특별무기 하나를 개발한 게 바로 저쪽 강동구 쪽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선보였던 바로 이게 참고로 그거예요. 피아노 집어넣는 부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뭔가를 섞어찌게 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아닌 일반 가구를 파는 저희와 같은 가구 브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맞춤 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인테리어 할 건데 무슨 상관입니까? 인테리어를 이것만 하면 너무 비싸요. 부분 인테리어가 요즘에는 더 비싸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온 집에 있는 아트월과 온 집에 있는 벽지와 이런 거를 다 공사를 하시면 당연히 회를 드셨기 때문에 이 스키다시를 해주는데, 이 스키다시만 파는 데가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침대와 옷장 일부와 이쪽도 옷장 있고 이쪽도 책상 있는 거에서 이걸 4in1 체제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작은 방들은 이런 형태로 마침 인테리어 된 방인 것처럼 꾸미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땐 공간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5, 6년, 7, 8년 아이들이 고학년 갈 때까지 사실 분들은 이거 하나를 맞춰놓고 이사 갈 때까지 쓰시는 게 좋고, 사실 옮기는 것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7, 8년 지나면 그냥 집채 파는 게 다음에 오신 분들도 어차피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9 타입보다는
43 타입 분들한테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즉 여기에 뭔가를 이 엣지를 다 세 가지를 때려 박음에도 불구하고도 옷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침대만 놨을 때 책장이 없으니 침대 위로 책장을 또 이렇게 같이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사실은 43A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유리하지만 가구 배치하기에는 창문 빼고 나머지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창문 앞쪽으로 침대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또 침대를 놓으면 또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43A하고 B 중에 누가 뛰어나다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43A가 됐든 43B가 됐든 오시면 분명히 솔루션은 저희 브라스코 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 43AB는 제가 요거를 보여줌으로써 이거를 4in1, 3in1 체제로 가는 게 뭐 그렇게 가격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기성 가구보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뭐 매매를 하거나 말 그대로 이사를 갈 때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진으로 이쪽에 있는 아이들 방은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수납 침대, 책상 겸 위에 책장, 이거는 아마 팬트리 비슷하게 쓸 거고, 아니 이게 이제 아마 위아래 옷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대망의 거실이 남아 있는데 좀 고민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A와 B로 나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다 조그맣게라도 소파를 놓는다, TV를 놔야 된다, 우리는 애들이 다 컸다. 그럴 땐 여기다가 거실장 놓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장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하는 전체 서재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러빈홈인데, 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이 정도로 되는 사이즈의 서로 그 크기가 다른 책을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진 않아요. 이것도 지금 개포자예요. 어쩔 수가 없대요. 5구 타입이 너무 좁아서 책이 많고 아이들이 어린데 어차피 거실에서 놀 거.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책이나 장난감보다 이 서글름의 컨트롤 패드, 요거 우리 터치 스크린이 재밌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끊는 그런 이상한 책장들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떠안는 이런 형태라면 아이들이 팔이 안 닿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뒤에는 아트월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이 위에도 어떤 이런 공청기라든지 이런 스프링클러, 또는 심지어 어떨 때는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자이 같은 경우는 그놈의 시스클라인이 어떨 때는 방해를 해요. 시스클라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공청기. 그래서 결국은 일부분은 좀 체결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가 이거를 꽉 꿰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사다리 타도 안 넘어져요, 저희 제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면서 수납도 보강을 하는, 그러면서 이 안에 TV를 넣으셔도 돼요. 또는 바로 이런 반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쁘진 않은데, 얘가 수납력이 현저히 얘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아이러니컬한 거, 이 친구가 더 비싸요. 심지어는 이거보다 오히려 비싸요. 이게 정말 가성비가 잘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저희가 이쪽 서울 송파 강남 쪽에 이게 납품이 많이 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분양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4인 가족이 5구 타입에 들어갈 확률은 크죠. 아마 지금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 중에 43, 4구 타입 분 중에 4인, 5인 가족 분들이 저희 시골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오실 경우에는 그 돈으로
40평까지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오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데 들어가셨으니까 작으면 작은 데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수납을 같이 이용하시는 게 괜찮고, 여기에다가 이제 식탁을 놓는 그런 방식으로 예쁘게 꾸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저희 채널 들어가는 방법은 아시죠? 요거 눌러가지고 이 영상 보면 저희 브라스코 채널 눌러서 들어가면 제 채널이 나오니까 여기서 쭉 이런 소비자 리뷰들을 보시는데, 자기 집하고 좀 비슷하다 싶으면 한번 보세요. 예, 둔촌동 프레온으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84든 59든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책이 많은 집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있는 집.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식탁 큰 거를 놓고 싶기 때문에 주방 쪽보다는 창가와 책장을 이용한 그런 좀 약간 홈스쿨링하는 그런 분위기, 약간 도서관 분위기, 라이브러리 분위기를 꾸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꾸몄냐? 이렇게 꾸몄죠.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거실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파는 포기하셨죠, 이분이? 근데 이제 이런 홈바를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까처럼 책이 많으신 분들은 그 책장을 이용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브라스코에 있는 이 러비놈 책장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납이 일단은 압도적으로 다른 책장들보다 많고, 천장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노출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뷰가 좋든 나쁘든 창가 쪽으로 이렇게 놓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거실 크기가 조금 크거나 아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참고로 저희가 커튼 쪽도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이 중지라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속지보단 두껍고 겉지보다는 낫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식사하는 닷지바 정도만 놓으시면 되고, 대신에 아일랜드 크기로는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이 식탁하고 의자를 혼용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또 붙박이 하셨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아일랜드 크기나 뭐 좀 높이 하면 바 의자를 따로 또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에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이 소비자분은, 클라이언트분은 말 그대로 의자를 막 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의자 6개를 하되 평상시에는 이 테이블에는 의자를 4개 정도를 위치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닷지바 쪽에는 손님들이만 왔을 때 쓰는 그 의자 2개를 말 그대로 저 홈바 쪽에다가 위치함으로써 이제 의자를 갖다가 무슨 개수를 8개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6개를 분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게 사실은 참 되면 좋은 게, 이게 여다지 그 마이너스 몰딩 붙박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59 타입 때부터는 사실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소형평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색깔은 이런 식으로 톤 앤 매너를 맞추니까 이게 자이하고 지금 같이 맞는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인데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책장을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식탁을 하나 놓고 식탁에 의자 나머지 2개는 이 부분을 닷지바화 시켜가지고, 여기는 간단한 아침 식사, 여기는 메인 식탁, 여기는 어떤 책장 개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문득 이 생각도 들어요.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알파룸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제 알파룸을 이렇게 꾸몄어요, 여러분.
여기 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방 서져 있었구나. 어떤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냐면 아까 제가 홈을 파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접목시켜도 될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왜 안 나오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 알파룸이지만 이거를 알파룸이라고 간주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43AB가 지금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장으로 일단 메꾸는 거야. 이렇게 책장으로 메꾸고, 그럼 이걸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길게 이렇게 책장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이쪽이 이제 창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트월 쪽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이게 입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쭉 책장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됐는데, 여기서 이쪽 부분은 파내는 거야. 이 위에도 물론 공간은 쓰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공간 안쪽에다가 아예 식탁 큰 거 하나를 명분 있게 놓는 것도 굉장히 학습 효과나 어떤 도서관 분위기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던 닷지바 있죠. 약간 홈바 비슷하지만 식탁과 같은 높이, 그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창가 앞으로 빼는 것도 굉장히 쇼파는 없지만 현재 그래도 뭔가가 투트랙으로 뭔가가 의미 있는 그런 집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쪽이 우리 주방 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이라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아까 그 되게 좋은 예가 하나 있었던 게, 사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이거를 정리한다고 지금 8년째 계속 찾아주고 있는데, 제가 말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실 대칭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창가 쪽에는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칭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책장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었고 원래.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 이렇게 길게 윈도우 벤치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상도 되고. 윈도우 벤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윈도우 벤치가 바로 수납도 되고 벤치도 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백회로 요거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또는 디귿자 모양, 디귿자일 땐 뭐가 되겠죠? 여기에 큰 식탁이 들어갑니다. 이 식탁은 큰 거 들어가요. 1900짜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2000짜리도. 대신에 얘만 생뚱맞게 놓고 여기서부터 생뚱맞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브릿지처럼 이 식탁 위에를 감싸는 방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소파가 필요하면 아마 이쪽 섹션에 그냥 한 3인용 정도를 작게 최대한 예쁘게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또 책을 볼 수 있겠지. 근데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생기니까 아마 일단은 소파 정도는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 기역자나 디귿자, 기역자는 상관이 없는데 디귿자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간섭 요인이 병목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솔직히 제가 이사 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쪽에다가 식탁을 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까이 있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나르는 것도 가다가 늙어 죽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조금 식탁을 근처에 두면 이렇게 T자로 놔서 뭔가 애매하게 반토막을 내지 말고, 뭔가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1트랙, 2트랙, 3트랙, 얘 아일랜드까지 하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홈스타일링 예약하실 때 저희는 거실 주방 쪽을 바로 영문의 이자 모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자가 뭐냐? 바로 이렇게
즉 어떻게 보면 영문 알파벳으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식탁, 아일랜드도 그래야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쪽에 스타벅스. 예. 요런 형태로 꾸미는 거면 굉장히 넓어 보일 거예요 집이. 이게 바로 우리 암호명이, 저희도 거실을 E자로 하고 싶어요. 영문 알파벳 E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견적을 K/K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나를 할게요. 동그란 테이블을 놓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공부도 안 되고 중간에 가스버너 하나 올리거나 인덕션 1인용 하나 올리면 공깃밥은 올라가는데 국그릇 올라가는 공간이 없어요. 항상 스퀘어 형태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집 자체가 스퀘어, 이것도 스퀘어. 차라리 아일랜드가 없다면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프리찬센 동그란 테이블 하나에 루이스 풀센 조명 하나 내리면 예쁘기라도 하는데 이 아일랜드가 항상 더 높아요. 잠깐만 한번 대기해 보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 아다리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3D로 보면 제가 지금 사실 조금 찾기가 귀찮은 것도 사실은 있어서 그냥 그림으로 대신할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라고 쳐요. 그러면 식탁은요 바로 옆에 붙여둬요. 이렇게 더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책장이 쭉 가든 홈바가 가고 이런 식으로 식탁을 똑같이 이렇게 함몰시키는 게 참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밑쪽에도 만약에 뭔가를 하면 윈도우 벤치를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차라리 여기다가 소파를 이렇게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 책장에다가 옛날에 그 호프집에 있는 뮤직비디오 보여주듯이 이렇게 화면을 안에서 이렇게 마운팅 암으로 이렇게 다는 것도 가능하고 뭐 스탠바이미 하나 놓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43AB는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어떤 수납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전반적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나머지는 맡기고 참고로 로봇 청소기의 계집은 책장 밑에다가 여기서 나오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탁 옆쪽으로. 저희 책장 쪽에도 로봇 청소기를 함몰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로봇 청소기가 나오는 방향으로 잡고 바로 옆에 식탁 또는 뻥뷰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A 타입인데요. 49A 타입은 혼자 놀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른 49 타입이나 43 타입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여기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붙박이 쪽은 무조건 여기다가 놓는 거를 참 이제 추천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3300이 나오기 때문에 여다시가 가능합니다. 역시 헤드 없는 침대를 놨을 경우에 또는 얇은 헤드를 놨을 때 2100 정도로만 하더라도 2100에 630을 작아도 2730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슬라이딩으로 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마이너스 몰딩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저희의 브라스코의 악명 높은 끝까지 올라가는 이 형태의 붙박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에는 수납이나 전체 차지하는 공간이 더 적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갈 거고요. 한 요 정도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개포 쪽이나 삼성동 쪽에 있는 신축일 거예요. 맞아요. 요 정도 공간이 나와요. 사진 잘 찍었죠,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딱 참고하기 좋게.
이게 5구 타입인데 안방이 5구나 4구나 비슷합니다. 다른 쪽에서 차이 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 같은 거 정말 깨끗하게 다 들어가야 되고, 요런 몰딩은 제가 좀 좋아하지는 않고요. 요거는 조금 공간 넓은 게 이게 84 타입이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 59 타입은, 자, 제가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몰딩이나 노출형 서랍은 정말로 안 예뻐요. 나중에 집 팔을 때 이거 뜯어가라고 할지도 몰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유격 생기는 것도 재앙의 시작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안방 침대 쪽을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바로 59 타입의 안방 그 침대 쪽, 저희 수납 침대하고 붙박이가 잘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니까, 베란다가 없는 상황이니까 없는 걸로 보고, 이게 여러분들의 저희 붙박이 들어갔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여기도 USB 헤드를 했는데도 붙박이 문이 열리는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 브라스코 채널에 가서 이런 59 타입이라든지 51 타입의 이 안방 붙박이하고 침대 영상들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84라서 좀 더 넓고, 저희는 이런 형태로 그래도 어느 정도 톤앤매너 맞추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분은 정말 꼼꼼한 분인 게 밑에 이 걸레바지까지 좀 신경이 쓰여서 이게 끝까지 안 붙어요, 침대들이 어떨 때는. 그래서 아예 위에 핸드폰 안 굴러 떨어지게, 안경 안 굴러 떨어지게 이렇게 마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직접 가보면 더 넓어 보여요, 저희 제품들은. 그러니까 공간이 더 많이 남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4구부터는 안방은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붙박이가 이렇게 길진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반통 정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거야 여러분들이 다 판단이 사전 점검 때 되시니까, 저는 일단 이쪽에 붙박이에 이쪽 침대를 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방 침대는 지나가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아이들 방인데, 여기서부터는 아이들 방이 조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아까 붙박이 말씀한 것 중에 작은 방 붙박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런 식의 스위치 부분이 참 거슬리는데, 이거를 어디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스위치가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럼 붙박이가 가다가 만단 말이야. 저희 붙박이 길게 할 건데 안 돼. 그러면 고시원돼요. 무조건 여기가 아이방 붙박이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이게 가능합니다. 끝까지 빼세요. 스위치 옆으로 빼버려. 이렇게 하면 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700짜리면 3통 정도는 충분히 넓은 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아이들 방은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집이 뭐 작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74 타입이든 84 타입이든 불변의 법칙인 게, 바로 통로 쪽에다가 물건을 놓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조건 여러분 문을 열었을 때 창 쪽으로 어떤 큰 물체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침대는 어디 방향이다? 바로 붙박이 있는 라인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3150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계산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붙박이는 한 600 정도로 잡고, 왜냐면 아이들 방은 580으로만 잡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80에서 600을 잡으면 3150에서 에서 600을 빼버리면 2550이 남아요, 여유 공간이. 그럼 이 2550에서 헤더 없는 2000짜리 하면 50cm가 남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침대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바로 이런 기역자 형태의 서재를 놓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나온 신제품인데, 평촌 쪽에, 과천과 평촌, 판교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문을 여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넓게 좀 가독성 있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방을 이렇게 넓히는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붙박이 앞쪽은 무조건 침대, 이렇게 해서 커튼이든 블라인드든 하셔서 요 통로가 막히는 순간에 이제 망하는 겁니다. 중간에 식탁 이런 거, 이런 중간에 책상, 침대를 옆으로 두고 이쪽에다가 책상 놓는다,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 왜냐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었더라면, 모델하우스 때는 문이 안 달려 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침대를 옆으로 놓을 경우에는 일단 붙박이를 못 놓으세요. 왜냐면 책상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아닌데 우리 여기 침대 넣으면 여기 공간 나오는데, 그럼 의자는 여기다 책상 놓으면 의자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제 말 믿고 여기에 침대, 여기에 붙박이, 여기에 기역자로 제가 아까 추천드린 저희 러비놈 서재를 이렇게 놨을 때, 책상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라도 분명히 이 코리도어, 이 플로어,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막는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공간 효율성 있게 이런 디귿자 모양을 꼭 중간에 통로를 창문까지 쭉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 피아노 넣으신 분은 이렇게 넣으시고, 우리 딸들은 왜 이렇게 피아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방식이 역대 저희가 그 수천 세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방을 꾸미는 게 일단 4구 타입은 가능해요. 근데 아이가 2명일 때는 이제 침대를 놓지 마시고요, 그냥 책상 길게 놓고 붙박이 놓고 책상 2개 그냥 요 피고 자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요즘 메모리 폼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2명 있는 집은 여기에다가 이제 길게 책상을 놓는 방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실 2, 요게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문이 여기에 달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방이 이렇게 길어야 돼요. 근데 옆으로 빠지니까 애매한 공간 생기는데, 절대로 어려워하실 거 없는 게, 조금 창문을 가리더라도 이쪽에다가 차라리 붙박이를 하시고, 여기다가 붙박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놓으세요. 그럼 답답해 보일 텐데 괜찮아요. 문 4분의 3까지만 열어도 돼요. 어차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베란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책상을 놔도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요 데드 스페이스에 붙박이를 하되 측면에다가 거울 다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측면에다가 거울을 달아서 옆구리를 자연스럽게 마감을 해버리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나올 거예요 사진. 한참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같네. 여기랑 딱 이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대신 우린 여기가 벽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살짝 가려지는 창문, 두 번째 창문이 나오겠죠. 이렇게 놓는 게 넓어 보입니다 집이. 현관에서 이거 전신 거울 보면서 나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하는 게 어떤지. 그 이유가 뭐냐, 이쪽에 침대를 놔야 되거든 우리가. 이쪽에 침대를 놔야 되고, 아니면 이쪽에 침대를 아예 놓고 이 천이 나오니까 아마 침대가 딱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차라리 책상하고 책장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게, 아마 이쪽 방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딸내미 방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공주님 방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약간의 디귿자 형태로 놨어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집으로 보면 여기에 침대가 들어가고, 이쪽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서재를 꾸미든, 또는 반대로 여기가 침대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디귿자라고 여기가 붙박이. 그러니까 문의 위치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걸로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박이를 놓는 공간도 가능하겠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애매한 공간이 생겨요. 뭔 소리냐, 붙박이는 좀 긴 게 들어가지만 여기다가 침대를 놓을 수는 없어요. 왜? 24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침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침대를 놓으면 여기에 책상 놓는 것도 지랄 같고 요 공간도 좁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침대와 붙박이만 선택을 하냐, 또는 침대와 책상을 선택하냐. 그러니까 ABC 중에 AB 또는 BC만 넣는 거지. 근데 저희는 ABC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AB 또는 여기가 AB,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소파 쪽은 제가 패스를 할게요. 소파 이쪽은. 왜냐면 이거는 그냥 5구 타입하고 비슷비슷한, 요것만 조금 더 모자라지 비슷하니까. 요거는 저희 브라스코에서 사실은 소파를 좀 주문 제작을 해주는 게 있어서, 원래 저희가 백화점에 들어가는 걸로 사이즈 조정을 하거든요. 요 소파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수납이 문제니까 소파는 뒤로 제가 넘겨버리고, 일단은 식당 쪽을 한번, 주방 쪽을 봅시다. 주방은요, 무조건 제만 믿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우리 고객들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바로 플로팅 선반. 이런 홈바들을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떠있는 친구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2100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냉장고 문이 안 열리겠지? 그래서 바로 제가 제일 신혼희망타운에서 많이 했던, 이건 아니고요, 다 큰 집들이고, 이거 말고 위로 올라갑시다. 플로팅 선반 항목, 여기 있다. 플로팅 크라운. 네,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공간도 유사하고 너무나 컨디션이 같은 바로 이런 형태로, 밑에까지는 하기에는 좀 식탁을 못 놓기에 위에 정도까지, 뭐 필요하면 아일랜드 정도는 제가 해드리는데, 아일랜드는 뭐 꼭 고집을, 뭐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를 짧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예. 이게 다 여러분들하고 사이즈 같은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로팅 선반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전화가 왔답니다. 여기도 되냐고. 대답은 안 됩니다 였습니다. 가는 차비가 더 들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이따가 제가 타워형 때 말하는 부분이고, 요게 아까 그거네요. 안방 쪽에 43 타입 쪽에 거실 쪽에다가 이렇게 쇼파 안 놓는 부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초창기 사진이 사이즈가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교 대장지구의 효성 해링턴에 있는 이 집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답니다. 아예 예시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냥 몇 가지를 보여드릴래. 어떻게 하면 된다? 브라스코 채널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셔도 되고, 바로 제가 아예 워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교 신혼희망타운, 판교 신혼희망타운, 이런 거 눌러보시면, 네, 바로 이 상황이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을 이렇게 꾸며줘요. 저 넓게 꾸밉니다. 저희 소파는 요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사이즈가 지금 나와요. 넓어 보이죠? 이렇게 창가 쪽에 자리도 제가 마련해주고. 근데 제가 지금 주인공으로 보는 건 바로 멈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유니크한 저희들만의 특징이에요. 이 플로팅 선반은 안에다가 앙카 박아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는 부분은 수도배관 잘못 터뜨려서 난리를 내요. 이제 잠수 타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타카로 치면 쳐져버립니다. 이게 자체가 우물천장이기 때문에 약해요. 결국 저희는 냉장고장이나 뭐 이런 홈바를 굉장히 멋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식탁에 공간은 또 확보를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집도 한번 볼까요? 다른 집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시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집도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집이라는 게 안 믿겨져요. 저희 소파 주문 제작해야 돼. 저기 백화점에 있는 물건은 이 뎁스가 너무 튀어나와서 극장 첫 번째 줄에서 TV 보는 느낌입니다.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 보일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넓게 살 수 있다. 이거 좀, 그래서 이런 데다가 라인 조명을 두면 훨씬 더 넓어 보여요. 이런 디자인 조명도 제가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집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로팅 선반 하러 많이 오세요. 참고로 요것만 단독으로는 못해요. 저희가 원체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트에서 이 스키다시만 드시려면 저희 회를 드신 분들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리브싱크에서는 이걸 단품으로 해주질 않아요. 해줘도 아마 많이 비쌀 거예요. 2배로. 왜냐? 저희들한테 홈 스타일링을 받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팅 선반은 저희 혹시 엘사에서 다 가구했는데 요것만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엘사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잔인한 얘기지만 요거는 저희 회를 드신 분들한테 맛있는 김말이를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한테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디자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 도와드려요. 왜냐면 스케줄이 안 맞아. 캐파가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꾸 쇼파만 보이잖아요. 이 녀석은 단품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A few moments later. 중요한 거 하나 지금 깜빡한 게 49A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로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평촌에서 정말 호불호가 많이 걸렸는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연 이건 무슨 사진일까?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기존에 있는 플로팅 선반보다 정말 얇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어떤 좀 친한 소비자분이 단톡방에 이거 사진을 올리더니 돈찌랄이라고 하던데요, 부장님.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잘 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간이 진짜 문틀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아요. 그럼 어떤 놈이 이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얄쌍한 거를 집어넣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넓게 나오진 않고 하면 한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된다니까. 이게 폭이 단 20cm로만 시공을 해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데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다고, 나중에 아마 저한테 잔소리했던 분들 중에 몇 명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해당 아파트 중에서 결국은 전화가 와서 이거 얼마냐, 이거 할 수 있냐 했는데 안 팔았습니다. 괘씸죄로 먼저 하신 분들만 진행을 해드렸어요. 왜? 약간 그들에게 유니크한 면을 선사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 보면 이런 게 이제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한데 이게 제가 버리는 부분에 수납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많이 했는데 바로 평촌 트리지아에 어디 갔어? 완성된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사모님은 정말 만족도가 좋았어요. 여기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아. 찌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생각하냐면 정확히 이 문틀 앞에 딱 이 부분까지만 얇게 한 2통 정도가 들어가겠죠? 한 1m 나오니까. 자, 이 친구가 말하는 거 좀 들읍시다. 그냥 튀어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파트들은, 왜냐면 다른 아파트 분들도 이거를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좁은 거가 비율 쪽에 누가 소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누가 이런 데다가 돈을 쳐바르냐, 이거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아니 이게 이렇게 크면 그러면 뭐 물건이라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 배만 불려주게 하는 거고, 참고로 이건 제 물건이 아니라 조 팀장 물건이고요. 저는 한 푼도 안 보여주지만 저는 끝까지 저를 믿어준 분들한테는 하세요, 저를 믿으세요 한 이유가 뭐냐면
막상 이거 설치 되는 순간에 사모님도 열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물건 그래 좁긴 좁아 알아. 근데 여기다가 와인이든 또는 무슨 컵이든 인삼주든 뭐든 이것도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솔직히 칸을. 말씀드리면 물티슈도 이빨 쌓아져요. 여기 안에 가득 쌓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쓰는 물건 위주로 아마 저희는 한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사장님이 네.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다행히 가벽이기 때문에 아예 채워도 되고. 는 뚫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난 그거 하기 전에 촬영해야지 그 영상. 여기가 사실 사람들이 기분 좋은 게 여기다가 그 많은 컵이라든지 어지간한 머그잔 다 들어가요. 왜냐면 보기보다 컵보다는 여기가 사모님 목이 잡히겠어. 자, 민망하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그 보너스 공간을 이용하는 거가 육안적으로도 예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홈바를 하고 그 사이에 거울을 집어넣으면 이 복도가 2배로 길어 보입니다. 49A는 여기에 꿀팁. 저희 홈바 할 때 이거랑 같이 세트로 해버리면 전체가 옵션처럼 보일 거예요. 굉장히 깔끔할 거예요. 요거는 49A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로 작은 돈으로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서 따로 또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49B, C, D의 공통적인 바로 주방 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요 공간이 얼마 나온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안 만들어진 게 너무 다행인 게 이렇게 아일랜드가 만들어진 데가 많아요, 현장. 그럼 이제 식탁을 못 놓는 거야. 왜냐면 너무 좁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일랜드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역시 앞에 식탁 조그만 거밖에 안 들어가. 저는 이건 무조건 제 말 믿고 따라주시는 게 말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평형 타입에 이렇게 플로팅 선반을 놓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옵션하고 같아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끝내주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쇼파를 줄여서 홈바를 길게 하든 홈바를 줄여서 쇼파를 길게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게 꺾이는 것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현장을 봐야 되고요. 어차피 제가 현장을 갈 거예요. 여기는 사전 점검 때. 저는 또 저희 영상을 보면 바로 식탁의 위치를 이게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거를 추천드려요. 가장 집이 넓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영상이 많아서 저도 어지럽네요. 문을 넣는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놓는 게 가장 예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예쁠 거예요. 요 공간을 확보를 하시고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보게 하는 게 정말로 예쁩니다. 심지어 이 홈바를 좀 얇게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집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믿겨지진 않겠지만 51 타입 비슷하잖아요. 49하고 사실 어딘가 뭐 다른 수납이 작아지지 대체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과천의 이 해당 아파트 1번 고객인데 이분하고 정말 친해진 게 자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를 부장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줘가지고 집 들일 때 너무 우쭐했대. 그러니까 너무 딱 어깨가 들썩거려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사실 많진 않잖아요. 잠깐 한 번만 끊을게요. 네. 저는 조금 그래서 다른 거는 정말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말 깔끔한 방법은 바로 수납도 보강하고, 그럼 아일랜드도 사실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아일랜드를 하게 되면 식탁의 방향이 조금 애매모호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난 아일랜드가 필요하다 하면 아일랜드를 좁게 하시면 돼요. 딱 큐커가 들어간 정도로만 좁게 하고 T자로 이렇게 식탁을 놓는 방법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아일랜드 때문에 식탁이 밑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소파를 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쪽에다가 소파 놓는 건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집도 있었냐면 굉장히 특이한 집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다? 물건을 파는 거보다는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판교 희망타운으로 제가 넘어가는데, 이 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혀 생뚱맞게 바닥에 앉는 게. 근데 이거 이런 형태로 줬어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예 이분은 소파도 그걸 놓고 싶고 식탁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하기 때문에 냉장고 하나를 포기를 하고요. 바로 이 부분에 식탁을 나오게끔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잠깐 이해가 안 가셨으면 다시 그리는 게 대칭 구조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여기다가 식탁을 함몰을 시키고 이쪽이 이제 하나의 주방이고 아예 여기다가 소파를 큰 거를 놓으신 거예요. 요것도 이상한 선택은 아니에요. 굉장히 예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설명하는 편이 아닌 영상편으로 보여드리면, 이 집은 이렇게 돼서 한번 가만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하고 거실 똑같아요. 크기가. 분명히 인테리어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래 해야 되는 홈바나 식탁이나 이걸 주문 제작을 해서 이런 형태를 꾸며놨어요. 여러분 저희 영상 많이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 제가 시간 내서 직접 소비자들하고 찍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테리어를 이기는 홈스타일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쪽은 다시 제가 스크린 브러쉬로 표시를 하자면 수납 보강, 식탁, 좀 작은 소파 또는 식탁, 냉장고는 하나만, 이쪽에다가 큰 소파.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얄쌍한 홈바, 적당한 소파 코너, 식탁은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방향도 되고 이 방향도 되는, 둘 다 되는 식의 주문 제작 식탁을 하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방식이고, 가장 우리 타워형 쪽에서 이제 조금 관심 쏟아야 되는 거는 바로 저희 신혼희망타운, 판교 쪽의 신혼희망타운 쪽에 타워형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 유명한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이게 바로 저희가 포세린 식탁도 주문 제작이 되는데, 이게 남은 잔석이에요. 이거 자르고 남은 잔석을 이렇게 홈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가 막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야, 대박 아니냐 이거? 미술관 되는데요? 대박인데요? 이야. 이게 식탁이랑 같은 돌이에요, 이게. 와, 그러게요. 여기서 희열감 이거 나오냐면 그래서 남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데, 심지어는 홈바 냉장고 쪽에도 기스가 날 만한 커피포트가 있기 때문에 딱 코드를 제외한 이 포세린 식탁에서 남은 잔석을 다 쓰실 수가 있다는 거. 거의 공짜로 쓰시는 거예요. 재단비만 내고.
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집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완성된 모습은 더 예쁘더라고요. 지금 식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돌. 네, 그래서 일단은 동시에 저희 B, C, D 타입의 주방을 또는 이 거실을 한 몸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홈 스타일링을 했고, 이제는 각계 전투로 B, C, D 타입의 아이들 방 설명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49 B 타입을 먼저 볼게요. B 타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 바로 이쪽은 2400, 이쪽은 2700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붙박이를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끝까지 빼는 거를 하되 이쪽이 측면에다가 거울을 다는 게 어떤지, 그래서 다시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저는 만약에 이 방에 뭔가 붙박이를 놓으신다면 아마 사진의 위치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네, 요거를 딱 그 위치에 놓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즉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다가 붙박이 큰 거를 놓고, 스위치는 아마 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집은. 그래서 좋아요. 스위치 간섭이 없어. 그래서 문이 열리는 끝까지 이렇게 빼셔서 측면에 거울까지 붙여가면 이거 무한대로 넓어 보여. 정말 넓어 보일 거예요. 이쪽 손님이 왔을 때 이쪽이 거실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잠깐 착각하면 문 끝까지 열어놓으면서. 아이들 있는 집에 이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게 2배로 넓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거울을 달면서. 이건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는 거고. 그럼 여러분 복습 한번 합시다. 어차피 49A 것도 보셨을 테니까. 침대의 위치는 어디예요? 무조건 여기입니다. 무조건 여기. 왜냐면 이미 이 방이 길기 때문에 3400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붙박이를 600으로 잡으면 무려 280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헤드 있는 침대를 놔도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슬라이딩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제발 좀 침대 이쪽에다가 놓으시고요.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책장 플러스 그 책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저희 러비놈 주니어 서재 아이방 세트인 맨 끝으로 갈게요. 아예 정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 너무 뒤로 갔네. 네, 딱 이거예요. 네, 위치 지금 딱 이겁니다. 이 집입니다. 크기도 똑같아요. 이쪽에 침대, 이쪽에 붙박이의 거울 측면에 달린 거, 그리고 이 변이 바로 이렇게 책장 플러스 기역자 책상. 가장 그래도 59가 됐든 49 됐든 이 2700방에서 황금 비율이 나오는데, 저희는 심지어 이 방보다 길어요. 여기보다 커요. 이거보다. 이게 더 길어요. 저희가 3400이나 나오니까 거의 84 타입 정도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런 형태로 놓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린 이거보다 한 칸이 더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 방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측면이. 그래서 요거는 침실 3은 끝났고, 만약에 뭐 아이들 2명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2개 침대를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붙박이에 잠자는 방으로 해야 되는 방식인데, 일단 저는 무조건 아이들 방에는 공부하는 책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러비룸과 침대와 이거를 같은 자재로 붙박이랑 아예 인테리어화 시켜버리는 게 깔끔하고, 너무 정신병원 같은 거 아니야? 너무 하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에 온갖 잡다한 알록달록한 물건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도화지라도 통일시키자라는 개념으로 깨끗하게 이쪽에 디귿자 또는 아예 사각형이네. 거의 문을 빼놓고 사각형으로 둘레를 둘러버리는 그런 형태를 추천드리고, 이제 문제의 방은 바로 이 침실 2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친구가 동생이더라도 왜 난 작은 방 주냐고 자기가 봐도 작으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1200짜리. 즉 다시 얘기 나오지만 여기는 정말로 기성각으로는 한 통짜리 입학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말도 안 되게 좁은 거를 놔서 그냥 위아래 옷을 놓는 것보다는, 심지어는 이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 크기밖에, 요 한 통짜리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끝까지 뺐습니다. 저희가 아예 스위치 옆으로 빼서 공간을 다 써먹어야 돼. 요거는 안 하셔도 되고, 요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몬테소리 그 교구장 집어넣는 것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는 위아래 옷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방향이 좀 틀려서 그렇지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2600 나오는데, 2600에서 600을 빼면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게 침대를 놓으면 이제 말 그대로 문이 안 열리네요. 근데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형태를 할 수가 있는 게, 침대를 앞에 놓고도 위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공간은 슬라이딩으로 잘 안 쓰는 물건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이분할되는 거를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붙을 건데, 이거는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건 이 방 특성답게 실측할 때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침대를 옆으로 놓는 순간에, 여러분 옆으로 놓는 순간에 책상 놓는 거는 빠이빠이야. 왜냐면 이렇게 2000짜리 식탁을 침대를 놔둬요. 여기에 책상이 안 들어가져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제가 43타입에서 말씀드렸던 특별 무게를 다시 발동시켜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중간에 껴있는 작은 방은. 이 방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맨 끝으로 갈게요. 브라스코만의 특별 무기. 요런 방식으로 올인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붙박이 밑에까지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한이 있든 뭐 끝까지 빼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요 공간을 일단 잠자는 섹션으로 하고, 요 공간 있죠. 여기 남아있는 공간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안성맞춤으로 아까 사진 있었는데 저희 개포자의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기둥이 있는 집들이 요즘엔 많아요,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공간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다르냐? 이 기둥이 문 뒤에 가 있겠지. 그래서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일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책장을 딱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이쪽으로 책상을 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책을 좀 덜 놓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이 좀 좁다 싶으면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형태로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역자로 하셔도 되고, 이런 형태로 딱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애매한 이 공간을 메꿔버리세요, 여러분.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둥을 잘 이용하자. 아마 이런 형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형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 처음부터 화면이 너무 옆으로 가 있었네.
이런 형태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를 놓고,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제대로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공간을 맨 끝으로 가보면 우리 특별 무기인 바로 요런 짜맞춤 형태로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붙박이 받침대를. 일단 49B는 마무리했고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49C 사실 이 집에 들어갈 겁니다. 사전점검 때 이 시르기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저희 입주민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쪽에는 그냥 2명이 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요를 까고 잠자는 형태라고, 공부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이거였어요. 맨 끝으로 옮기고 이렇게 좀 더 화면으로 끌어와서 요 부분 있죠, 요 사이에는 이 1400 부분, 이거를 제가 그렇지 이런 형태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쪽에다가 길게 책장에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하고요,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쪽을 어떻게든 낑겨서 얇은 의자 2개라도 들어가서 창을 바라보면서 숙제하는 이런 기역자 형태의 서재 섹션을 제가 만들었고, 만약에 이게 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우드레이라는 간설로 살짝 이 섹션을 조금 파티션처럼 나누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분명히 기성가구 놓으면 뭐 하나 놓으면 또 옆에 공간 남고, 이런 테트리스 안 맞는 테트리스 형태가 나오니까 여기를 아예 기역자로 홈바처럼 이걸 이런 책상화 시키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자가 아니라 길게 이렇게 뻗어 나가고 기역자로 살짝 이렇게 꺾어버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안으로 정확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은 제가 패스할게요. 이 두 번째 방은 아까 49B 있죠, 그거랑 너무나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파인 것도 똑같기 때문에 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너무 영상 길어지니까 49B에 이 방 설명하는 거를 찾아가셔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서, 침실 2는 동일하고, 이게 조금 사실은 느낌은 손해보는 느낌인데, 어차피 여기에는 책상 쪽을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어쩔 수는 없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49C까지 마쳤습니다. 자, 49D가 남았는데 여기는 이제 바뀌었어요. 요 방이 2700이고 이 방이 2400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49D가 밸런스 게임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긴 대신에 얘한테 폭을 주고, 얘는 이제 좁은 대신에 넓이가 넓으니까, 그 왜 대학전쟁이라는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하나의 버라이어티 쇼에서 보면 막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고대 나와서 브레인 워, 지금 이제 막 두뇌 게임을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문제 있죠, 기억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이 있는데 가장 면적이 넓은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암산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세서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들으냐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좀 비슷하게 되는 방향인 반면에, 이쪽에 있는 B하고 C는 얘는 좀 큰데 요 밑에 있는 애가 사실은 방보다는 서재 느낌밖에 안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걱정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49D가 쌍둥이가 있는 집은 좀 더 싸움이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직사각형이지 더 큰 게 아니야. 너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대충은 비슷해.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방이 좀 더 큰 건 맞는데, 그래도 이 톨러런스가 좀 적잖아요. 아까 우리 B하고 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B타입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폭이 좀 더 책상이 좁아지는 느낌이 나는 거지. 나머지 공간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밤도 늦었으니 좀 용서해 주시고 그냥 B타입의 이 방 설명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쪽 기역자로 꺾는 부분만 좀 더 좁다, 이 정도로 결론 줘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대신에 이제 중간에 있는 방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사이에는 공간이 좀 넓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묘한 차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예컨대 B하고 D타입을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그냥 이 중간에 기역자로 꺼는 책상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컨대 얘라던가 아니면 좋아, 얘라던가 얘가 그냥 30cm가 길어지냐 30cm 짧아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 형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스타일링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간이 새벽 4시 반인데 제가 죽어도 내일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보실 수 있게끔 약속을 해드린 분들이 있어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지금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저번 메이플자의 영상 때 여러분들을 뺀 거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래도 확인해 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안 만들어 주셨어요? 섭섭해요. 이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제 영상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건지, 이것 자체가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분들한테만큼은 저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단독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다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일단은 49B, C, D는 총평을 하자면 여기에 식탁을 양쪽 방향으로 놓든 홈바로 보강을 하든 이게 중요하고, 붙박이 쪽은 그냥 여기다가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이들 방은 사실은 밸런스 게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49C 분들한테 좀 애정이 가요. 사실은 그 썩을 놈의 시래기 씨를 왜 여기다가 박아놨는지 차별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대신에 우리는 단점을 갖다가 계속 곱씹는 것보다는 나머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스타일링해서 애들을 잘 키우자, 이런 방향으로 저는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9타입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어쩌면 서비스 면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제 43타입 분들은 조금 공간이 협소하니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저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전점검 때 자료도 좀 수집하고, 사실 제가 사전점검 때는 지금 49C를 이제 좀 주인공으로 봤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꼭 43타입도 내방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현장에서 좀 해보던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너무나 긴 영상 아마 지겨우셨을 텐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브라스코에 있는 수납 가구를 꼭 잘 이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요거 있죠, 요 브라스코를 누르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 쪽으로 넘어가고, 저희 채널 쪽으로 넘어가면 영상들이 꽤 엄청 많은데, 여기서 바로 사전점검 후기도 아닌 브라스코 소비자 후기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제가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다닌지가 이렇게 다 영상이 너무너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상 많이 찍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고 케바이케로 지금 다 다릅니다. 집들이. 해서 시간 나는 대로 나시는 대로 많이 보실수록 저와 상담하러 오실 때 분명히 시간도 절약되고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나누실 수가 있기에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는 많이 하자라는 게 변함없는 제 소신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당첨되는 건 늦게나마 너무나 축하드리고 너무나 입지 좋은데 잘 들어가셨고 고속도로에서 보여요. 여기 아파트가. 그리고 저희 사전점검 영상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사전점검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뵐게요 여러분. 이제 전 자러 갑니다. 지금 시간은 4시 15분입니다.